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민수 박사 TV 채널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코로나도 힘든 와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저는 자신의 달력 나이를 거꾸로 거슬러서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을 노화시계를 거꾸로 돌린다고 해서 노화시계 수리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노화시계 수리공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소개하며 우리 독자분들도 노화시계 수리공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시계 수리공이 되려면 올바른 건강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에 대해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생체 나이, 노화시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리공들은 내 몸 현실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내 몸이 가진 위기나 약점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담담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대범하게 무시할 것은 무시합니다. 이 모든 결단력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서 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가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건강만큼 일확천금 원리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란 평소에 조그만 습관, 행위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형성되는 철저한 블록 쌓기입니다. 3번, 내 몸에 먼저 투자해야 되겠죠. 장수 리스크 시대라고 합니다. 장수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 요인이 따릅니다. 장수 리스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내 몸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장수 리스크 시대를 헤쳐나갈 당 하나의 등대는 사라지는 셈입니다. 내 몸은 항상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고 필요할 때는 내 몸에 과감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십시오. 4번, 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며 몸에 나타난 특이 증상에 관해서는 의사와 신속하게 상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게 건강한 습관이겠죠. 습관은 얼마나 내 몸에 싣느냐에 따라서 바로 나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5번, 근육부자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생 최고의 부자는 저는 근육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나중에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한번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얻으려면 갑절의 노력이 듭니다. 허벅지는 호르몬 창고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매일매일 7,000보 이상은 걸어주시고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며 근육 형성에 필요한 제일 좋은 단백질 섭취를 매일 몸무게 1kg당 1g 이상은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섬유질을 하루에 10g 더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서 점점 더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섬유수를 섭취하게 되면 변비 및 대장암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 및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수는 열량이 낮은 대신에 포만감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한국인들의 하루 섬유수 섭취량은 16에서 17g에 불과해 성인의 1일 섬유수 권장 섭취량인 25g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좀 더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7번, 소금 섭취는 5g 이상 줄여주십시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하루 13g으로 WHO 권장량인 5g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5g 저염식을 실천하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 5g에서 10g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이나 찌개의 국물을 마시지 않고 건더기만 먹는다. 식탁 위에서 소금을 치운다. 조리 시 소금 조리량을 반으로 줄인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주시면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8번,
물을 하루 8잔 이상 드셔주십시오. 물 8잔이면 보통 하루 2리터가 약간 넘죠. 물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건강 문제의 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만성 탈수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물은 필수입니다. 올해 체중은 제가 10%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만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근육량은 10% 늘리는 게 바람직하겠죠. 비만하신 분들에게 체중 10% 줄이기는 그리 쉬운 목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름이 오기 전에 기대했던 목표 체중에 도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 꾸준히 걷기 운동, 그리고 복근 강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10% 늘려주십시오. 근육 1kg은 휴식 상태에서도 50에서 60kcal의 열량을 자체적으로 소모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수명을 1년 젊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9번, 느리게 먹기에 식사 시간을 10%만 더 늘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습관의 가장 큰 해악이 식탁에서의 속도 경쟁에도 어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빨리빨리 식사는 과식을 초래해서 결국에는 비만,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는 소화불량,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주범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의 가장 괴롭히는 소화기계, 다양한 질환들의 주범으로 작용하죠. 젓가락으로 지금 식사 시간보다 10%만 더 천천히 드셔주신다면 이것 자체가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10번, 과체중이라면 식사량은 10%만 줄여주십시오. 통상 100세 노인들은 자신이 정량으로 생각하는 식사의 80에서 90%만 섭취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으로 여깁니다. 이 부분이 장수의 비결인 것입니다. 알코올 섭취량은 10% 줄여주십시오. 소주 한 병을 먹는 사람이라면 한 잔을 줄이고 맥주 2병을 먹는 사람이라면 맥주 한 컵을 줄이시면 됩니다. 혈압이 120에서 80 이상이라면 적어도 10 이상은 혈압을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의 혈압은 조그만한 생활의 변화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싱겁게 먹기, 몸을 둔감하게 만들기로 이 목표는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습니다. 11번, 운동과 식사는 반드시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몇 끼 일정한 분량을 먹도록 하고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근력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루 2시간 이상의 운동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정한 운동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무리하게 활동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너무 더울 때나 너무 추울 때도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죠. 심장마비나 뇌출혈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때가 대부분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13번, 혈당이 높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단백질 섭취를 아예 안 하고 주스만 마시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다 빠지게 됩니다. 혈당을 녹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복부 근육, 허벅지 근육인데 근육 없이 주스만 마시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어서 당뇨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주스로 만들어 먹지 말고 껍질째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저항성 전분은 주로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살밥도 찬밥으로 만들어서 콩기름에 먹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6배가 올라가 혈당 지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콩기름 찬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또 다른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드실 때 중요한 것이 색깔이죠. 빨, 주, 노초, 파남보 색깔 있는 음식을 껍질째 드셔주시면 그 자체가 저항성 전분의 성격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14번, 항산화 물질과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컬러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든 파이토케미칼은 반항 물질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5번, 숙면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수면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죠. 새벽에 일찍 깨더라도 최소 7시간 이상은 침대에 누워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잠이 깬 상태라도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면 관절과 근육이 충분히 휴식할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노화시계 수리공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삶을 즐기는 자세입니다. 인간관계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16번, 나이가 들면 치매나 기억력에 감퇴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뇌력을 높이는 식생활과 운동을 즐기고 뇌 기능을 강화해주는 독서와 신문 읽기를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히 실천해 주십시오. 17번,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휴식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에는 깨어있는 동안 최소 하루 2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몰아서 휴식하기보다는 20에서 30분씩 잘라서 일과 일 사이에 휴식을 적절히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8번,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화를 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오래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걱정과 스트레스도 좋지 않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는 노화를 앞당기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19번, 화목한 가정, 좋은 친구, 꾸준한 봉사활동,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대화, 활발한 종교활동이 장수를 돕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20번, 칭찬하고 웃어서 세로토닌을 늘려야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막아주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올려줍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과 학습 능력도 올려줘서 치매를 막아줍니다. 우리의 호르몬은 훈련하기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로토닌 많이 분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는 칭찬하고 웃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 웃고 10번 칭찬하자. 10피 10칭. 미운 사람일수록 꼬투리 잡거나 비난하기보다 칭찬을 해주십시오. 혼낼 줄 알았던 사람이 칭찬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오히려 더욱더 좋게 대하려고 하는 의외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칭찬하고 웃으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동영상 봐도 자연살해세포, NK셀, 면역세포가 60% 이상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1번, 자연으로 가십시오. 1일 최소 일조량을 10분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빌딩 숲에 살면서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햇빛입니다. 팔과 다리에 10분씩은 햇빛을 쬐어주셔야 합니다. 햇빛은 칼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인 비타민 D를 우리 몸에 충전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숲으로 나가주십시오. 숲에는 면역력과 황산화 능력을 키워주는 피톤치드 등의 내 몸 오호군이 가득합니다. 가능하면 숲에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거나 단 몇 분간이라도 호흡 훈련을 하며 심폐 기능을 발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한 자세로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에 나쁜 자세가 한 자세로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자세로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혈액이 정체되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우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더불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말린 자세로 꾸부정하게 있으면 우리의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되면서 우리의 몸에 염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해 더욱더 건강해지는 노화시계 수리공예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